기존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죠. 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2022년 7월 12일 새로 이제 행정절차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신설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기존에는 없었던 조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죠, 왠지? 자, 오늘 저와 함께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공부하시면서 아마 기존의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022년 7월 12일, 2022년 7월 12일자로 새로 이제 행정절차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뭐 행정절차법 전체가 바뀌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조문의 내용들이 조금 수정이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혹은 이제 신설이 되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굳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시험 지문으로 많이 봤던 조문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바뀌었어요. 좀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요. 딱 보면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오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개정 이후에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이 7월 12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7월 12일 이후부터의 시험은 이 개정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전의 시험은 개정 전이었지만 앞으로 여러분 바로 직후에 있을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후에 7급 시험 이런 것들은 개정 이후의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가보시면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그리고 조합이나 설립 허가 취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청문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보세요. 조금 이따가 조문은 볼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와 보시면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해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그리고 다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원래는 여러분 청문 주재자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네요. 신설 조문이고요. 자, 그리고 다 보시면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전자공청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시행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신설이 됐어요. 이 다 같은 경우의 이유는 그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조금 이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공청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의 경우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 보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라에 보시면 신설이 됐네요.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자, 그리고 마와 관련해서 이것도 신설된 조문인데요.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행정계획은 원래 여러분 기존 행정절차법엔 없었죠. 신설이 됐어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 이익을 형량해라. 이렇게. 자, 그리고 반은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예고의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행정예고 기간은 여러분 기존에도 20일 이상으로 하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이 20일을 단축할 수는 있는데요. 아예 예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단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조문들이고 시험에 딱 보니까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죠. 자, 간단하게 이 조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우리 신구 조문 대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행정절차법
내용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신설된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조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존에 확약이라든지 위반 사실 공표, 행정 계획 이런 것들은 적용 범위에 없었는데요. 자, 신설된 조문에는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 확약, 위반 사실 공표 추가가 돼 있죠. 행정 계획까지. 자, 여러분 우리 시험 지문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자,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런 지문에 확약이라든지 행정계획이 단골로 답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확약, 행정계획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적용 범위에. 조문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7월 12일에 시행되는 것에 들어가 있고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뒤에 조문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는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확약, 행정계획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죠. 과거에는 행정절차법에 없는 것은 했을 때 확약 행정계획이 정답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5조의 2의 경우에는 신설된 조문인데요. 자, 과거에는 없었죠. 지금 신설이 돼 있는데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신설 조문이고요. 자, 7조 보시면 행정청 간의 협조에 대한 조문인데 과거에도 조문은 있었는데 매우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냥 협조해야 된다. 자, 지금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요. 특히 2항의 경우에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행정협업. 자, 이 행정협업은 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능을 연계하고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이런 행정협업의 방식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조문이 구체화되어 있고요. 자, 3항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자, 4항의 경우에는 협업의 촉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까지 규정돼 있죠. 자, 이 조문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행정협업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요거 좀 체크해 두세요. 자, 14조의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조문인데요. 여러분 기존에 송달에 있었던 14조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5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사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 사항에 따른 공고가 여러분 뭘까요? 이거 공시송달이에요. 자, 우리 송달 조문에서 볼 때 사항은 공시송달에 관련된 조문인데 어쨌든 이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라 라는 조문이 신설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조문이죠. 체크하시고요. 그 외에는 비슷비슷해요. 이거 체크하시고 20조 보시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에 대한 내용인데 자, 1항은 과거, 현행 똑같고요. 자, 2항에 여기 신설된 거 한번 보세요. 행정기본법 24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자, 그럼 행정기본법 24조에 보면 인허가 의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요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어디에?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고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통합 공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고요. 자, 결국에 이 조문을 체크하는 이유는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특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처분 기준을 일단 만들었겠죠. 그것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누가? 관련이 주된에게 제출하고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공표한다. 여러분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바꿔서 충분히 문제로 나올 소지도 있겠죠. 행정기본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는 조문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서 22조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대한 조문인데요. 자, 여기 1항 보시면
신설된 거예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라고 해서 자, 청문에 관한 조문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조문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청문은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하죠. 청문을 하라고 법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이 있거나가 기존 조문이었어요. 자,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개죠. 자,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조합이나 설립 허가 취소, 이렇게 세 가지였죠. 자, 이 신청에 관련된 조문이요. 여기 기존에 보시면 3호였었죠. 다음 각목의 처분 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라고 해서 기존 조문이 취소, 박탈, 취소 이런 경우에 신청이 있어야지만 청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냥 다음 각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 꼭 체크하셔야겠죠? 이제는 신청이 없어도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조합 설립 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제는 신청이 없어도 이런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1호, 2호는 똑같으니까요. 법이 있거나 행정청이 인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똑같으니까 3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조는 처분의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자, 새로 규정된 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문서주의죠. 이 문서주의에 위반하면 무효죠. 효과는. 자,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대요. 전자문서로. 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기존 조문에도 있었어요. 이 옆에 왼쪽이 기존 조문이죠. 기존 조문에도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어요. 자, 추가가 된 거는 이 2호인데요. 애초에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의가 있거나 애초에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거나 이렇게 돼요. 2호가 지금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28조. 자, 청문 주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살펴봤었죠. 자, 원래 여러분 청문 주재자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2항,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항 보시면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한 명이 대표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각 호가 어느 경우인지 요거죠. 1호, 2호, 3호.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거나 불편, 부담. 그 밖에 전문적, 공정한 청문을 위해서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문은 왼쪽이 이제 기존 조문이니까요. 기존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죠, 왠지? 자, 그 외에는 여러분 비슷비슷한 조문들이에요. 자, 38조의 2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인데요. 여러분 이거 기존에 있었던 조문은 전자공청회가 제목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여러분 애초에 봐요. 이름부터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름부터 지금 바뀌어 있어요. 자, 이제는 온라인 공청회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병행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자, 행정청은 38조에 따른 공청회, 38조에 따른 공청회가 우리 보통 오프라인 공청회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공청회죠, 밖에서. 자, 이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자, 이걸 온라인 공청회라고 하는데 이걸 실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조문이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왔죠. 그 전자공청회, 온라인 공청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이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2항 보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자 병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에도 불구하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단독 개최할 수 있대요. 자,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시험 지문에 온라인 공청회는 반드시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지문은 오답이 되겠죠. 틀린 지문일 것이고요. 이렇게 예외가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언제 병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여기 1호, 2호, 3호인데요.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그리고 권익보호 등을 이유로 38조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요즘 같은 상황이죠. 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 자 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거나 개최는 되었는데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그리고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자, 다만 22조 2항 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청회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뭐 이건 그렇고요. 자, 어쨌든 요 세 가지의 경우네요. 안전, 권익보호, 행정청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뭐 그리고 무산된 거 3회, 행정청이 인정하는 거. 이렇게 자, 신설됐으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40조의 2는 확약인데요. 여러분 확약이 뭐 과거에는 당연히 조문이 없죠. 이거는 지금 아예 신설이 된 조문이에요. 확약. 이제 확약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었네요. 자,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었는지만 살펴보시면 자, 법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확약이래요. 확약의 뜻이 지금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확약을 하기 위해서는 확약하기 전에, 당연히 전에 협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겠죠. 자, 그리고 사항이 좀 중요해 보여요.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약이 기속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확약이 위법한 경우 이렇게 기속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행정청은 확약이 이 사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건 확약의 이 뜻 1항 그리고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엔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사항은 기속되지 않는 경우, 사정 변경, 위법한 경우. 그리고 5항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조의 3은 위반 사실 공표인데요. 마찬가지로 확약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거에는 없던 조문이니까 뭐 아예 지금 행정절차법에 신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설된 조문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냐? 보세요.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서 보는 내용 중에 뭐 공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명단 공표도 그러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규정이 되었다. 어디에? 절차법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쭉 내용을 보시면 이 조문들은 여러분 크게 어려운 조문들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2항에 행정청은 위반 사실 공표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청은 위반 사실 공표를 할 때 미리 통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견 제출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돼 있네요. 이건 좀 당연해 보이죠? 자, 다만 예외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데 예외는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 포기한 경우. 우리가 어디서 봤던 예외랑 매우 비슷비슷하죠? 절차법은 여러분 다 규정이 비슷해요.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사항 보시면 사망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행정청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기타 여러분 내용 중에 7항 보시면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조치를 마쳤다면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 위반 사실 공표 전에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했거나 그러면은 왠지 공표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8항의 경우에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큰일 났네요. 그렇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가 됐다.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꿔야겠죠. 그 내용을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여기 체크, 이렇게 다른 게 밝혀졌다라면 정정해야 되고요.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자,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표하지도 않을 수가 있네요. 자, 신설조문이에요. 여러분 7항, 8항 조금 중요해 보이고요.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3항 정도도 중요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어서 40조의 4 보시면, 자, 여러분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행정절차법에 없었으니까요. 아예 신설된 조문이고요. 근데 조문이 요거밖에 없네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 안에 일단 규정이 되었다. 중요한 내용이고, 규정된 내용은 이익 형량하라 라는 내용이죠. 요거 비례의 원칙이죠. 협의의 비례의 원칙을 규정해 두었네요. 자, 그리고 46조 보세요. 행정예고. 우리 서두에서 살펴봤지만요. 기존에도 행정예고는 예고 기간이 20일이었어요. 자, 왼쪽이 기존 거라고 했죠? 20일. 그리고 지금도 20일.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이게 신설이 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망 20일 이상인데요. 이 사망에도 불구하고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이걸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축을 하더라도요. 아예 행정 예고를 안 한다는 아니에요. 단축을 하더라도 10일 이상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 예고 기간은요. 단축을 하더라도 최소 10일이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너무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여러분 조문들은 여기 52조, 그리고 52조의 2, 52조의 3, 53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뒤에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자, 이 조문들은 여러분들 혼자 읽어보셔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설된 조문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2조의 2나 52조의 3 같은 것들이죠. 국민 제한 처리, 그리고 국민 참여 창구,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절차법에 새롭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